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박현선입니다.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무지무지 애쓰셨고, 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들이 큰일 하고 계시는 소장님들 건강 잘 챙기셔야 아파트도 무탈하니 잘 갈 수 있으니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은 그 본회 우리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협회 위상과 제고에 대해서 열심히 또 강의를 해주시러 귀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셨는데도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저한테 금일봉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본회 갔을 때 교육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열정도 처음과 같이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간 스터디, 특히나 광주시의 주간 스터디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금일봉을 빗속을 뚫고도 오시면서 금일봉을 챙겨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마이크 안 잡으셔도 돼요? 회장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 노트는 저희가 주간 스터디 위키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네네. 회장님께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하고. 네. 아직 짜기가 조금 박자가 덜 맞네요. 네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 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연습을 좀 더 해서 화끈하게 한번 해보시게요. 시작 전에 우리 서금석 시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인사 말씀을 하시고 싶다 해서 마이크를 좀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금석 시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저도 올해 새로 광주시회장을 시작을 했잖아요. 경기도의 이선미 회장님을 모델로 그분의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그대로 광주시에 좀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또 열정적으로 이선미 회장님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선미 회장님의 투명한 경기도회, 그거를 광주시에다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 롤 모델입니다. 어렵게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선미 협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도권이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2시간 소통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좀 벗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재는 9대 협회장이고요. 경기도회장 6년 했는데 서금석 회장님께서 사례 중심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강사도 아니고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 2시간 동안 함께 협회 또 제도 관련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9대 집행부가 이렇게 이제 출범한 지가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월요일 시작하면 금방 금요일이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어떻게 그 시간이 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 중심의 협회, 또 투명한 협회, 일하는 협회,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6개월 그렇게 달려왔는지 이제 반성도 해보죠. 사실은 이제 서금석 회장님 이제 시작하셨지만 지금이 굉장히 탄력받고 재밌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선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매너리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회장 6년 하면서 사실은 경기도가 이렇게 넓잖아요. 이제 뭐 현황에도 있지만 의무단지가 4,500개 이렇게 넘고 31개 시군. 제가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한 달이면 한 3,000km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SM5 디젤차 사서 도회장 그만두는 시점에서 보면 20만 8,000km인가 이렇게 탔더라고요. 2천 몇백만 원 하는 차가 이제 나갔어요. 이제 협회가 17,500개 정도의 이제 의무 단지가 있고 경기도가 이제 그 한 25% 이렇게 지금 차지하는데요.
늘 이슈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이제 그 광역시, 뭐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시하고 도 단위는 굉장히 또 달라요. 정서가. 예, 시 단위는 지부가 조금 약하고 시 중심으로 모든 게 좀 이루어지고 도 단위는 지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많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4,500개 단지 대 도의장 하나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비스가 500개인 대전광역시나 그다음에 울산시보다 회원 서비스가 10%가 안 되는 10%가 덜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까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내가 부지런히 다니자. 시위에는 지금 광주시에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이 있잖아요. 경기도는 수원에서 하면 의정부 북부가 이제 민원 들어오고 고양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데가 이제 경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20개 지부 동서남북 중부에서 권역별로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번 협회장 선거 나가는 데 있어서 회원들이 많이 지지해 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이제 상황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6개월간 제가 이제 협회에서 했던 일들 이사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7월 1일 날 다 메일이 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안동환 감사님 오셨나요? 지금 이제 그 광주 서금석 회장님, 우리 안동환 감사님, 박현석 교육위원장님 많은 분들이 협회 위원회로 들어오시고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금석 회장님 경기도에 닮아서 이렇게 뭐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또 시도회장 이렇게 해보면 돈 쓸 때가 진짜 많아요. 애경사도 많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밥값은 제일 먼저 떼어가서 먼저 계산해야 되고 이제 월급은 한정적이고 많이 힘들어요. 동호회 그냥 다닐 수 없고 기수 모임 그냥 다닐 수 없고 지구의 크고 작은 일 그런 거에 돈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투명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나머지 좀 일을 못해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서금석 회장님, 그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발벗고 나서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저도 우리 협회 가니까 저런 게 있어요. 이사회 운영을 하면 이제 제가 참석비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회의비가 있었나 봐요. 공제사업 위원장 또 뭐 회장단위 당연히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그 협회장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출석비 일체나 안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 안 받았죠. 물론 이제 일부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잘해보자 라는 면에 아마 서금석 회장님도 같이 하셨고 주간 스터디도 저랑 소통한 부분은 뭐냐면 경기도회가 신입주택관리사가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육은 받고 싶고 뭔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야 되겠는데 하고 나면 이상한 그 뭐 조직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이런 스터디에서 돈을 받고 어떤 이제 이 선배 후배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서 업체가 끼고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에는 공동주택관리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야간에 화요일 목요일 날 2시간씩 7시부터 주경 야독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평일날이 힘들어서 코로나 때는 저희가 토요일날 4시간씩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했었던 내용과 아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귀한 시간도 사실은 협회장 서금석 회장님의 의지와 또 우리 박 국장님의 어떤 헌신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퇴근하고 쉬는 시간에 아마 시간의 수당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뭐 그런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이 되실 거로 그렇게 압니다. 17개 시도회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회원을 위해서 또 어떤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모습에 우리 저는 서금석 회장님의 시도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금석 회장님께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주간 스터디를 통해서 광주시회가 더 많은 도약과 발전을 하시라고 큰 박수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도 국회
그 조웅천 의원, 국토교통이 이제 소위원회 위원장이고 간사를 맡고 있어요. 국민의힘 간사,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데, 우리 법안이 이제 하나 올라가면은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재 인사를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그분은 남양주 이제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요. 주택관리사법 제정할 때 사실은 간담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이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딱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2년 전에. 문제가 뭡니까? 주택관리사법 제정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국토교통부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나올 때 국토부가 반대했었습니다. 주무부서가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다. 오늘 제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령 법안 많은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인기 영합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층간소음, 뭐 간접, 뭐 흡연 여러 가지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한 10개가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대안 반영 폐기. 그래서 지난 6월 하순에 이제 통과돼서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걸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이제 이경숙 소장님 관련해서 우리가 삭발을 이제 서금석 회장님도 하셨지만, 이제 국토교통위 전체위를 통과됐고, 법사위 통과돼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포을 박상혁 의원한테 갖다 준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부당 업무 간섭의 실효성. 지금 입주자 대표의 부당 업무 간섭만 있었지만, 이번에 입주자 등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 간섭, 뭐, 지금 지자체 신고하면 뭐, 조사도 안 나와요.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소장님이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중지할 수 있는 거, 거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진일 보완 법안이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오늘 조홍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국토부 과장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주무부서 과장님인데, 협회랑 그동안 소통이 많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소통이 잘 될 거고요. 이제 제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회계감사가 문제라고 지금 막 사회적 이슈가 막 나와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계적으로 볼 것만 보고 똑같은 보고서가 나오고 금액도 뭐 얼마 안 받고 회계감사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가 14년, 15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우리가 한 60만 원 이렇게 이제 회계감사 보통 실장이 나와서 대충 보고 회계사 와서 1시간 앉아 있다 가고 도장값으로 60만 원, 70만 원 줘서 회계감사가 이제 의무화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게 뭐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기계식으로 찍어낸다. 본인들 입에서 나온다. 그러하니 지자체가 회계사회에 요청해서 회계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게 이번에 이제 6월 말쯤 18일 그쯤에 이제 대안으로 반영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 내용은 지자체의 업무가 과다해진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문 입법 조사관의 이제 반대 의견이었어요. 회계사회에서도 로비를 하잖아요. 전북의 김 무슨 의원님한테 지자체가 회계사회에 추천을 하면 표준 감사 시간을 정해서 감사인을 회계사회가 추천하면 돈이 한 지금보다 또 몇 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한테 대놓고 반대 못하니까 저랑 차 마시면서 회장님이 반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만나고 왔죠. 의원님도 반대를 제가 했고, 지금 현장에 사실은 회계감사 2015년도에 엄청 핫했었어요. 제가 오늘 그 내용에 좀 들어갔지만, 회계감사 기준, 그 다음에 회계처리 기준이 고시가 돼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개정 과목 다 정해져 있고, 한 7, 80만 원에 그냥 하루만 된다라는 게 제가 국토부하고 지난 2015년도에 회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정기 안전관리자가, 그 대행업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점수제 60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듯이, 그러면 회계사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를 자기네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 현장을 먹거리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단지당 한 2, 300만 원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품질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만큼 투명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덧붙인다 그러면 김포의 박상혁 의원이 150세대 이상 지금 299세대까지는 회계감사가 면제예요.
근데 회계 제가 경기도나 본에 와서 보니까 사고가 엄청 많은 데가 많더라는 거죠. 경기도의 화성에 200 몇 세대의 소장님이 도망갔어요. 감사 나온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은 10년 동안 소장님이 계시면서 관리비를 매달 똑같이 부과시켰대요. 매달. 왜? 주민도 얼마 안 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탁사에 뭐라고 했어요. 회계에 뭐 이사가 있으면 뭐하냐. 창원에서도 그랬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1억 원 이상이에요. 작은 단지인데도. 그래서 면제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150세대 이상은 받는 게 좋겠다. 60만 원 주민의 관리비 아낀다고 여러분이 투명성에서 우리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국토부에 제가 찬성은 하지만 아까 같이 회계감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해서 회계사회가 선정하는 것은 제가 결사 반대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죠. 근데 수선유지비냐 장축이냐 적립요일이 필요하냐 아니냐 관리구역에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173개에서 73개 줄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간 연공용역을 맡겨서. 이제 제가 제도 개선한다고 국토부에서 우리 협회를 공동주택 공급과에서 계셨던 김용환 원장님을 제가 우리 연구원 원장님으로 모시면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장기 수선 관련한 사항을 한 6꼭지로 지금 이제 발의를 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누가 적당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탑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신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용이하도록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총론에 넣기 때문에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된다. 올해 도색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멀쩡할 것 같아요. 돈도 부족하고 1년 2년 늦추는 것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가자. 수시검토 피곤하다. 이런 거죠. 땡겨 쓰는 거는 당연히 입주민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공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대표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일부 직업동 대표가 공사를 연기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재난이나 뭐 이렇게 이제 국가 재난 이래서 이제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입주 대표 의결로 가는 그런 내용으로 6개 정도 지금 만들어서 발의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되면 조금 현장이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울산에 있는 박성민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뭘 발의했냐면 오늘 이제 조홍천 의원한테 반대 의견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협회는 입법에 대한 우리가 그 통과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저지 또한 많이 하고 다닙니다.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게 4월 9일 날 발의했네요. 지금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입주자 대표회의 손에서 그냥 선정되고 많이 모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의 방법이든 입주민의 동의로 과반수 동의로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4월 9일 날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박성민 의원실 가서 이분이 울산 분인데 내용을 아시냐? 사실은 법하고 우리 지금 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입주자당 10분의 1 반대하면 입찰 가야 되고 반대하면 입찰 배제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입찰 참가는 하되 경쟁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고 10분의 1 이상 이의가 없으면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법령에 다 있고 고시에 있는데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박성민 의원실 가서 무용론을 주장을 했고 오늘 조홍천 의원님 이 율사라고 뭐 이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공동주택관리법령 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많더라. 법과 시행령과 고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상향시키려고 그런다. 영에 있는 거를 법으로 고시를 또 시행령으로 그런 것들은 폐기가 맞다라고 해서 지금 동의를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서금석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판례집, 사례집 아마 노무 관련해서 뭐 형사권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례 읽으려고 그러면 A, B, C, D, E 막 가불병정을 나와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건을 좀 개요를 정리를 해서 평서까지 담아서 좀 다이제스트식으로 해서 책으로 못 나눠드리고 PDF로 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려고 9월 달에는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오늘도 나오겠지만 경기도에서 뭐 이겼던 판례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거 또 협회에서 각 시도에서 싸웠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2번 이런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아픔이 사례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또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당사자인 소장님들한테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해서 게시물 붙일 것, 또 우리가 안내방송하면서 주의할 것들, 직원 관리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 그런 내용을 판례 사례집에 담게 놓으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협회 지금 이제 콜센터에 5명이 있어요. 이제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이제 서울시회에서 근무하시던 소장님 1분, 여성 2분,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있고 이번에 노무사가 채용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노무 관련 사항을 돕고 있고요. 2명 더 채용해서 조금 더 LH보다 LH 지원기구보다 더 나은 상담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예산은 많이 없으나 공제에 있는 이제 회원복지금 갖고 한번 써보려고 2명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직무고시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정기안전관리자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기안전 그 직무고시가 나오면서 사실은 1, 2, 3, 4, 5, 6, 7, 8 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정기안전관리자가 연봉 4천, 5천 받으면서 그 사람들 돈 6, 7천만 원 받는 사람은 다 빌딩으로 가잖아요. 제가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기술협회랑 조율하면서 현장에 적합하게 나온 거예요.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 때 합격받으면 되고 내 단지에 맞게끔 정기안전관리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이거 다 외주 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용인의 어떤 단지는 1,500만 원치 샀어요. 그 계측장비. 그 전기 4시간 다운시키고 검사할 수 있는 그 점검할 수 있는 아마 전기까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화시킨 내용, 기계설비법의 어떤 문제점들 톡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서울서 회장님도 5인이하 사업장의 소장이 이제 갑질하는 입주민 많이 이제 싸우러 가셨는데 또 이 법과 현실과 또 정의용과 비용과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도 있고 또 손이 다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안타깝죠. 저도 이제 회장님하고 오면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 소장님이 8시 40분인가 문자가 왔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위탁관리 재계약을 앞두고 이제 갈등이 있는 단지인데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약간 좀 느끼하게 생겼어요. 제 표현으로 하면 느끼하게. 여자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남자 같아요. 수장님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식하자고 하는데 그 회식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수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약 안 해준다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가족의 수장님이 스트레스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그날따라 약을 안 드셔서 아침에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서 제가 바로 가서 이제 안심을 시켰죠. 가고 보니까 비에 올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정의용 비용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안심시켜주고 소장님 협회 가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가입은 했고 결국은 이제 그 회장 저희가 1인 시위도 하고 연합뉴스 들이대고 다 사퇴했죠. 5명이. 소장님은 이제 그 2달인가 계시다 이제 그만두셨고 지금 오피스텔로 가셨는데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협회 내에 그래서 어떤 그 심리상담 17개 시도회랑 MOU 맺어서 하는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갑질 예방센터는 제가 협회가 너무 일방적일 것 같아서 이제 소장님 중심으로 하지만 경비협회, 그 다음에 관리협회, 전화연까지 하는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지금 관리회사 협회랑은 서로 공론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가 협회 위상과 투명한 협회 운영,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회장 6년 하면서 사실은 많이 해봤어요. 1시간, 2시간 격리 직무교육 가서 당부도 했고 소장님 직무교육 가서 제가 이렇게 1시간씩 경기도의 운영 했던 내용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넘어가고요. 협회는 제주도까지, 세종시에까지 17개 시도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관에 의해서 지금 25명 이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데 저는 좀 슬림하게 조직을 운영한다고 제가 제청할 수 있는 이사가 5명이 있는데 2명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는 1987년도에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1990년 4월 28일 날 주택관리사 1회가 배출이 됐어요. 1회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31년이 이제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0년 4월 28일 주택관리사 1회 시험이 처음 치러졌다. 그동안에 이제 뭐 행정쇄신 규탄, 뭐 주택관리사 이제 5년 후에 없애자 이런 일몰제도 있었지만 협회 회원의 힘으로 다 지켜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법정단체로 인가받은 게 2004년도 주택법 시절이죠. 이게 좀 늦는 것 같아요. 화면 뜨는 게. 공제가 20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화재 공제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화재 공제가 경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사하고. 저희가 이제 10%, 8% 먹고 하는 거예요. 롯데에 8% 먹고, 메리츠에 10%. 근데 그것도 사고가 많아서 지금 그네가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회가 지켜야 될 어떤 그 회원의 어려움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 5%, 6% 이렇게 좀 DC를 해서라도 메리츠, 롯데랑 다시 좀 한번 출하회를 좀 해보려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2016년 3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박기춘 의원이 이제 계셨고 김창기 회장님 시절에 발의해놓고 최창식 협회장님 시절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작년에 주택관리사 이제 상대평가가 실시돼서 그 전에 우리가 21기인가요? 4,100명 나오고 그다음에 22기가 1,710명 나오고 이제 올해 이제 상대평가 2년 차인데요. 올해 1,600명이 고시가 됐습니다. 1년에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하는 게 전국이 500개래요. 500개의 3배수. 지금 이제 6394명의 주택관리사가 배출이 됐어요. 제일 많이 나온 해가 5회. IMF 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명퇴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상대평가 원년인 23회, 1719명.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이제 24회가 1600명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한 1300명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 임기 동안 1년에 100명씩 줄여가면 1400명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 저희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이제 발의가 됐어요. 거기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주택관리사협회처럼, 주택관리사들처럼 자기네도 상태평가 해달라. 라고 해서 경남 그 남해에 있는 하영재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마 통과는 쉽지 않을 거래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제가 K아파트 봤더니 17,398개 단지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회계감사 받는 300세대 이상이 아마 10,000개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지난 그 2, 3년 전에 조사했을 때가 9,000 몇 개였거든요. 제가 요거 숫자는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요. 회계감사 우리가 이제 150세대 이상 이렇게 봤을 때 한 7,000개 정도는 회계사들한테 먹거리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굳이 진해가 회계감사에는 추천을 안 해도 된다. 이 논리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무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광주광역시가 796개 의무단지, 인천이 855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가 4,584 제일 크죠. 서울이 2485, 그 다음에 큰 데가 경상남도더라고요. 부산인 줄 알았더니 10몇 개 차이로 경상남도가 많고, 아마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 시의 살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인천시의 벤치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인천시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대구는 어떻게 운영되나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회장님 급여나 업무 추진비나 그 시에 살림하는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려봤습니다. 제주도가 108개, 그 다음에 세종시가 178개 의무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4,50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북쪽에는 연천군 아파트 7개, 가평 가면은 10개까지 해서 이제 31개의 시군에 20개 지구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용인이 500개의 의무단지를 갖고 있어요. 대전시나 울산시랑 맞먹죠. 용인 지부장 3년을 했습니다. 4개의 분해 조직을 만들어놨죠. 한 분해에 한 25개 정도를 해서, 우리 풀뿌이 주택관리사회 민주주의는 분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00원씩 매달 만나시면서 식사하시고 협회 정보 얻어가시고 질문하시고, 아마 그 전국 분해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저는 용인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부 그 분해 한 번 하면 한 번당 1,500원씩을 주는 거예요. 시혜랑은 좀 달라요. 돈은 도 단위로 교부금이 나가요. 저희는 지부 살림하라고 도회장이 다 못 가니까. 그래서 인당 5번 400원을 주니까 지부 운영이 시혜랑은 다르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혜는 시혜 중심이지만 도는 경남이나 전북이나 경북이나 경기도는 도 단위에서는 지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개 지부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교육장 다니면서 늘 뭐 이렇게 틀린 얘기가 있어요. 에너지의 흐름은 강물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현장이 암만 어려워도 답은 있고, 또 협회가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없더라. 제가 한번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경기도 20개 지부에 진짜 별 사건이 다 많았지만 이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회장님한테 어떤 그 어려운 게 있으면 이렇게 혼자 슬퍼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우리 협회에 변호사도 있고 또 자문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헤쳐나가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고등법원 판례 승소, 이거는 전국에 23,000명이 공동주택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판례예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미끄러진 안전사고, 스토파에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골절된 거예요. 9천만 원 화해 공고가 내려진 거예요. 경기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훈련 하다가 우리 배풍기로 에어 매트리스 이제 넣잖아요. 그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한번 다이빙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영구 척추 장애가 있던 거예요. 경기도 화성에서.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불법 부당원부 간섭 엄청 많죠. 용인의 화재 사고 20억 피해가 있었고, 이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협회로 전화하시면 제가 다 전문가를 다 붙여줘요. 그 용인 사고 20억은 차가 20몇 대가 전소가 됐어요. 지역 난방인데 뭐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냉수, 온수, 급탕 모든 거 그냥 아웃이에요. 블랙 아웃. 제가 이제 용인 지부장실에 이제 갔었는데, 지부장 시절에 가서 이제 그 현장을 봤죠. 소장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소장님이 공무원 한 35년 하신 분이어서 행정의 달인인 거예요. 그래서 20억 피해 보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위탁관리회사로 들어왔는데 원인 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화재 사고가 협회에 나면 저는 그분한테 무조건 연결을 시켜드리고, 화재 사고가 나면 전체 직원들은 기자든 소방서든 일체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소장님만 인터뷰를 하자. 그것을 제가 이제 교육장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재 사고 나서 좋은 그 해결한 사례가 있고요. 저수조 넘침 사고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사고예요. 7번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같은 구회인데 맨날 모여서 밥만 먹을 줄 알았지 이런 사례 얘기를 안 했었나 봐요. 처음 자격증 따고 나면 뭐 1호 소장, 2호 소장 나가서 밥 사는 것만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화재보험증권에 특약에 급배수 누출 특약이 저수조 설비, 급수 설비만 돼 있지 변전 설비에는 안 돼 있던 거예요. 물이 넘친 거예요. 1m 60. 제 키보다 조금 더 찼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스타 펌프 막 이런 것들은 4천 몇백만 원 다 살 수가 있는데 뭐 변압기서부터 뭐 다 나갔어요. 발전기서부터 1억 몇천 들어갔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장충금으로 하시죠 라고 해서 끝났어요.
제가 그 동기 소장님인데 그 단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지자체 감사가 나와서 만약에 누가 신고해서 감사 들어오면 소장님이 담보대출 받아서 그건 배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 다니면서 그래요. 술 마시고 대화 나누는 거 좋지만 할 건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 하나 넣었고요. 위스탁 관련 중도 해지 아마 광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 안양 제가 이겼어요. 위탁관리회사 중도 해지 이유가 없어요. 재계약하면서 뭐 족발 사줬다 대표들한테. 하나는 뭐 소장님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처분만 받았지 이의 신청하고 약식 재판 가고 1심 가고 그러는 과정에 확정도 안 됐는데 위탁관리 중도 해지되는 거예요. 제가 개입돼서 이런 거 이제 그 본회의 자문 변호사인 장혁순 변호사가 2번 다 싸워줬는데요. 나중에 선정된 회사랑 계약은 해요. 근데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민사 가서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방을 안 빼면 되는 거예요. 위탁관리 중도해지 됐을 때 방 빼지 마세요. 안 나가면 돼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똘똘 뭉쳐서 관리 주체로서 나는 당당히 내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겨요. 두 건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굴지의 메이저 회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소장, 과장, 경리 딱 3사람만 가지고요. 방을 안 내주니까 복도에다 사무실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회사한테 방을 안 뺀다. 업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소송을 이쪽에서 먼저 낸 거예요. 나중 회사가. 근데 전체 직원이 하나도 그만두지 않고 옥상부터 지하부터 경비, 미하가 일상 업무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사 뭐라 그러냐면 손해배상 다투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업무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주대표회가 잘못 선정한 것들은 자기네 손배는 법원에서 다투는 거예요. A사, B사는. 2개 이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판례고요. 노무사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사항이 여러분들 아마 그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2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이에요. 한영화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맡았는데 자치관리 아파트예요. 근데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27가지인가를 잘못한 사유로 이렇게 낸 거예요. 뭐 정기 검침 수당을 격리를 줬으니 환수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은데 뭐 격리들도 다 뭐 XPRP 입력을 해서 일정 부분 주잖아요. 그런 거 소장님이 다 소명을 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변호사 좀 수임을 하고 싶은데 좀 해달라라고 해서 한영화 변호사 330만 원에 도회가 220만 원, 본인이 110만 원 되고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어요. 해고는 절차가 중요하다. 입주대표에서 의결한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도 안 줬고 취업규칙에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잘못했다. 경기지방노동위에서는 기각됐어요. 중노위에서도 재심 들어갔다. 대법원까지 이번에 이제 최근에 판결 나서 아마 그 소장님 1억 얼마 받아요. 잘했죠. 여러분들 현장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좋은 사례가 된다. 경영상 이후 이제 해고권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위탁관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탁관리 못하겠다고 돈 받고 넘겼나 봐요. 좀 팔고 한 아파트당 1,000만 원이래요. 위탁관리 넘기는데 이제 10몇 개를 넘기면서 소장님을 고용승계를 안 해주고 이제 이참에 말 안 듣는 소장이니 위탁관리회사에 시켜가지고 입주대표회가 인수를 안 하게끔 한 거예요. 경영상 이유일지라도 충분히 구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장님도 경기지방노동위 중노에서 다 졌던 거예요. 근데 뒤집었어요. 그래서 2천 몇백만 원 소장님도 이렇게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20개 지부 격리 직원 직무 향상 교육, 경기도는 워낙 많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3시간 격리, 오후에 3시간 소장님 해서 격리라고 제가 회계 교육만 시키지 않았어요. 격리한테는 여러분이 부소장이다, 부소장. 보통 이제 중간관리자, 정기과장 겸직하는 과장들은 자기는 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행정에서도 굉장히 뒤처지고 격리분들께서 부소장이다, 내가 안방마님. 저도 해봤어요, 7년. 그래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소장님들로 잘해줘라, 누이 동생처럼. 이제 격리교육 가면 그래요. 소장님이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안 계시는 게 좋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라면 소장님이 방에 계셔서 정말 악성 민원이나
힘들 때 튀어나와서 소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들이 발로 뻥 차고 소장님 나오세요 부를 때까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경기도 소장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리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소장님 안 나오죠? 울고 물고 짜고 이 경리가 막 진땀을 빼고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소장님들이 뭐 3개월에 한 번 바뀌고 6개월에 한 번 바뀌어도 경리 뭐 과장들은 뭐 몇 년씩 근무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경리 과장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업무팀비 받으면 제가 밥 좀 사라. 소장님들이 막 얘기하죠. 격리교육장 가서 그렇게 좀 재미있게도 좀 해주고, 또 소장님들은 많이 외롭다, 사실은. 수십 가지 법령에 또 뭐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지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퇴근 후에 벌어지는 전화, 민원, 대표들의 갑질 엄청 많다. 그러니까 외로운 자리니 소장님을 많이 좀 서포트 해줘라. 그래서 각종 계약서 공개, 뭐 회계 처리 기준에서 나오는 것들 경리들은 책임이 없어요. 횡령했을 때 3천만 원, 5천만 원 책임지는 거 외에는. 그래서 경리들도 회계 처리 기준 잘못하면 과태료 처분하자고 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리들한테 그런 뭐 K아파트 요즘에는 거의 한 99%가 다 입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안 해도 과태료 처분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잖아요. 용인 같은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리교육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 과태료 처분이 관리주체한테 오고 소장님은 적금 타서 구상금 맨날 낸다. 잘해달라. 그러니까 입주 대표회의 끝나면 다음 달 말에 이거 입력해야지 하지 말고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하면서 바로 K아파트 가서 입력하고, 아, 이번에 뭐 입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이거 챙기셨나? 한번 K아파트 가서 계약서 공개, 결과 공지, 수의 계약이든 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경리들도 물론 일은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또 많아졌어요. 월급이. 이제 수도권의 기사들은 29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최저임금 쭉쭉 올라가면서. 소장님들은 이제 동탄이나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서는 400만 원 넘죠. 의정부, 노원이나 뭐 의정부 이런 데는 뭐 300만 원 언저리. 근데 이제 수도권, 경기, 수원 뭐 이런 데는 용인 급여가 아주 괜찮아요. 동탄 같은데 뭐 400만 원 450만 원 이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40대 후반 55세 경력 5년 이상 이런 분들은 450만 원 이하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들이 요즘에 350만 원인 거예요, 막 최하가. 경리들도 240만 원, 50만 원. 이렇게까지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처음에 관리비를 좀 두려워했는데 이제 사회 현상으로 조금 수도권은 동반 상승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경리들 정신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고, 재밌는 교육을 많이 해서 그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들 계약서 공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게시판에 공지하는 거, 홈페이지 공지하는 거 많이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관학교 운영, 야간에 2시간씩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이제 이런 게 많아요. 협회 주관에 이제 주관 스터디지만, 뭐, A, B, C,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김밥 10,000원씩 받는다고 하면서 그 인원이 많다 보면 그것도 꽤 큰 돈이 돼요. 근데 협회 정통의 강사가 저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17개 시도회가 여러분과 같은 교육을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도 강사로 키워드리고 또 각 지역에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손잡고 업무를 같이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17개 시도회가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광주시에도 회관관리 기금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공제사업단에 지금 우리 협회 회원복지기금이 64억인가 65억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충청권에 뭐 연수원을 사서 100억이든 150억이든 뭐 예식장을 하고 여러분들 2박 3일 와서 교육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대구하고 부산이 자체 회관이 있어요. 그 임대료를 안 내고 본인들이 임대료를 받아요. 광주시에도 임대료 몇십만 원 내시겠죠. 그런 것들이 1년이면 또 모아지면 돈 1,000만 원 돈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사업단에서 돈을 1억에서 한 3억 정도 빌려서
좀 자체 건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 반대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이나 어떤 그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야간에 공부하시는 분들 돈 5만 원 안 받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지금 뭐 25%를 차지하는데 제가 보니까 18억 7,200에 그 농어촌공사 땅을 공개경쟁 입찰로 참여해서 낙찰이 됐어요. 2등하고는 6천만 원 차이가 나서 수원역에서 딱 1.2km. 이제 얼마 전에 전화해봤더니 1년 반 사이에 24억이 됐대요. 16개인데 5개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5개 전에 지금 입찰된 게 24억이다. 그래서 한 6억 얼마가 1년 반 새에는 올랐어요.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 차기 도회장님의 몫이 큰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 땅은 뭐 어떻게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고 그냥 입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말이 있어요. 그러니 건물 질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뭐 좀 하기가 굉장히 의사결정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아까 그 남양주 지부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왔지만 협회가 사무 전산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입주대표 회의록이면 일정한 양식과 폼과 그 다음에 뭐 공고문 같은 것도 다 좀 딱 들어가면 몇 개만 싹 고치면 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2015년도부터 그 사무전산을 좀 하고 싶었어요. 최창식 회장님 시절부터 TF팀도 구성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들이 갖고 계신 프로그램도 많고 업체들도 많고 굉장히 특혜 같은 거예요. 그러다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뭐 살다, 뭐 아파트너스, 뭐 엄청 많아요. 한 단지당 5만 원, 10만 원씩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협회가 좀 잘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XPRP 키기보단 이 플랫폼, 우리 협회 거를 딱 클릭을 하면 거기를 통해서 회계도 되고 문서도 작성이 되고 소장님이 바뀌어도 그 문서는 남아있고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협회는 의사 합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수도권에 우리 관리 뭐 이런 데는 자기가 사장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와인이란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하여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교부금이 경기도에는 좀 많고. 동호회가 이제 많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탁구부, 축구부, 족구부, 뭐 둘레길 동호회 엄청 많아요. 경기도 엄청 많아요. 각 지부마다 산악회 제가 다 다니는데요. 도회장배 탁구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를 이제 협회장비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지원해서. 근데 이제 동호회가 어느 순간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협회에 관심이 좀 적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동호회를 가면 취업이 되는 것 같아요. 산악회 가고 탁구부 가고 축구부 가면 들어오면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러니까 협회 물론 이제 그 동호인들 굉장히 좋죠. 근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광주시에가 뭐 산행대회를 한다. 거기 참여하기보단 각 지부에 뭐 이제 별도로 만들어진 이런 산악회나 별도 조직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의 운영 세칙, 각 지부 운영 규정 등 다 이제 경기도 안으로 통일을 했고요. 표창, 포상 이런 거 줄 때 막 쌌나요? 왜 받던 사람이 쇼핑한 데에 상 쇼핑. 이번에 지부장 상 받았으면 그 다음에 도회장 상 받고 시의장 상 받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상 받고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 쇼핑이다.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는 이제 5년 이내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못 받게끔 돼 있고 상을 이제 한번 이렇게 주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소한 뭐 각 지부에서 1년 이상 뭐 했고 그 다음에 임원 뭐 했었고 각 지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경기도 운영세 측에서 제가 이제 의미 있게 한번 보는 것은 제가 15년도에 도회장 되자마자 운영세 측을 바꿔서 선거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협회에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17년도 제 재선할 때 전자투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 회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가 17년도에 전자투표를 했죠. 굉장히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전국이 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청하고 이제 31개 시군하고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31개 시군의 주택관리사 계약직이 21개 시군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6급 하나, 7급 둘에서 아예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경기도는. 그래서 뭐 조그만데 뭐 연천, 가평, 뭐 포천 이런 데 빼고 조금 인구 50만 이상 이런 데는 주택관리사가 이제 많이 근무하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 혼란이 되니까 주택관리사가 가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처음에 민원을 잘 막자라고 이제 성남의 이재명 그때 2014년도가 14년도 같은데요. 경기도는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성남시장 할 때 하셨던 건데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감사만 다니고 소장이 주택관리사가 공무원이 되더니 갑질을 한다 많이 그랬어요. 많이 아니까 갑질을 한다.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역전. 왜냐면 공무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택가에는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자꾸 공무원들 과장 뭐 팀장 바뀌면서 소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임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전문성 그 다음에 소장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청에도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이제 시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하셔서 추진하시면 한 2년 정도 힘들지만 여러분들한테 힘이 많이 돼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리계약 준칙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이 전국에서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는 했는데 또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이 저도 10명의 심의위원이면 10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짜고 들어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기도가 좀 세게 밀어붙인 경향이 있어서 좀 자제 좀 시키려고 들어갔는데 한 5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경비비, 청소비, 용역비, 정산, 경기도가 이 당시에 신용도의 1000개 단지, 4000개 단지 중에서 1000개 단지를 일제 점검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회계감사 한정견 첫 번째, 15년도 회계감사 의무화되면서 현금 흐름이 없어서 한정견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경기도 556개 단지. 그 다음에 K아파트의 조사에서 관리비 지수가 높은 게 500개. 우리 뭐 데모하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게 없고 제목을 제가 바꾸라 그랬죠. 경기도에 감사라고 하지 말고 지도 점검. 그래서 1000개 단지가 해서 23개 항목 갖고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뭐 협회비도 나오고 용역비 정산도 나오고 입주대비 운영비 마구 쓰는 것도 나오고 대표비 끝나고 1차 먹고 2차 먹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리비약에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저는 반대도 많이 했지만 그런 게 조금 이제 기준이 생기면서 대표들한테 자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2차 후보 안 됩니다, 이런 그 근거는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청소비, 경비비 뭐 이런 거 그 정산, 위탁관리 회사나 이런 용역 업체들은 남는 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데도 받은 거, 그 다음에 퇴직금, 연차 우리가 다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입찰이 한 사람당 이익금이 10,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000원, 15,000원. 그래서 국가기업법처럼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9%나 7%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받아주지는 않지만 이제 업체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의 이윤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경기도가 난리를 치냐라고 이제 하면서 도의원을 제가 이제 섭외를 하면서 준칙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남경필 지사 때 이제 600명이 모이는 관리비 관련한 토론회가 이루어지면서 도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주요 공사의 적정성 기술 자문 제도는 지금 9개 항목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경남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 우리 아파트가 도색 공사를 하려고 한다. 예산이 어떻고 공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사전 컨설팅을 다 해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와서도 봐주고 마지막에 감리까지 해주는 공사 용역의 적정성 검토, 이것이 아마 이제 17개 시도로 다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사례 보겠습니다. 요건은 이제 위탁관리회사가 지주식회사, 보통 소장님들이 위탁이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게, 자, 주택관리사를 보호해야지 왜 위탁관리회사를 도와주냐.
근데 결국 위탁관리회사 소속에 있더라도 소장님한테 구상금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분이 엄마 집에 와서 수원에서 술 드시고 새벽 5시 반에 들어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관리소장이 눈도 안 치고 제설 작업을 안 해서 내가 병원을 이송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57세인가 그래요. 사망한 사건 1억 2천만 원 손배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해줬는데 변호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소장님이 잘한 거예요. 근무한 소장님이 아니고 주변 소장님들께서 자 사람이 죽었는데 소장이 들어올 것 같다. 뭐 그 전에 이제 해서 다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분 쓰러진 데 그쪽에 편말도 만들어 놓고 미끄럼 주의.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겨울철은 이렇게 미끄러우니 보행 시 천천히 하세요. 뭐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내방송 일지까지. 근데 그 소장님은 그 단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뭔가 초기 서류 만드는 것이. 그래서 1심, 2심 다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죠. 안내 표지판도 부착했고 방송도 했고 뭐 제설 작업도 했고 뭐 이런 거예요. 평석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고 해당 공용 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눈치 없고 안내방송 했고 게시판 있고 표지판 있었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 변호사비까지도 원고의 비용으로 부담하라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갔고 우리가 550만 원 쓴 건데요. 전국에 2만 3천 개 공동주택에 좋은 그 선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활용하시고요.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여기서 뺐지만 그 소장님 그 단지를 그만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그분은 죽진 않았어요. 28세인가 여성분인데 소장님은 그만둔 상태에서 괜찮은 줄 알고 병문안도 다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사무장님만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가면 뭘 해줄 거다 이런 거예요. 거기 영구 장애 입었다고 뭐 얼마더라? 9천만 원인가? 1억 8천인가 보다. 1억 8천. 손배가 들어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근로할 수 있는 기간 따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죽었고 거기는 안 죽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소장님이 4천 몇백만 원 물어냈어요. 위탁사랑 별도로 하고. 뭐냐면 거기는 소장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했어요. 소장님도 안 했고. 단지에 가봤었는데 일지에도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위탁사도 바뀌었고 소장님도 그 말 안 하시니까. 사건이 나면 내가 있을 때 당하면 바로바로 찾아서라도 만드는데 굉장히 두 개가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죽은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시면 지하철장 우리 그 기둥에 가면 그냥 기둥만 있어요. 주차구역 표시 이런 걸 지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끄럼 주의, 눈비 올 때, 지하철장 물 청소 시, 결로 습기가 있을 때 엔진을 떨어져서 넘어지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자기 트렁크에 뭐 꺼내러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1억 9,500 손해가 났다 이렇게 된 거죠. 민사로.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 권고 금액이 9천만 원인 거예요. 소장님하고 위탁사하고 지금 뭐 반반 해야 된다. 입주자 대피해서도 뭐 3분의 1씩 하든지 지금 그런 건이에요. 사실은 이 판결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도 없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둥에 걸레 같은 거라도 걸어서든 아니면 저렇게 안전 표지판이라도 해서 하면은 이제 그 원고 책임, 그다음에 피고 책임이 간경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죠? 지하에서 넘어지는 것까지 다 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엔진오일 저는 그 소장할 때 미원 외곽 청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비 올 때는 바깥에 할 일이 없어요. 지하 가서 닦으라 그래요. 지하 가서 지저분한 엔진오일 이렇게 보면서 좀 의류 수거하면서 옷 꺼내서 좀 닦으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그 원호는 아파트는 지우고 다 그 사례집에 넣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닥 청소를 하여도 물기나 기름기 등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시고, 이런 게 다 판결문에서 다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소방 안전 에어매트 여기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A형 사다리에 배풍 다 바람 넣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요거에만 논점이 사다리가 거기 왜 있었느냐가 아마 이제 관건일 거예요. 그 사다리는 과장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올라탄 거는 기사가 올라탄 거예요. 교대 근무하는 기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이제 3건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도 영구 장애를 입었어요. 민사가 있겠죠, 민사.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형사적인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변호사를 경기도에가 다 사줬어요. 330만 원. 민사는 아파트하고 위탁사에서 해주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치상 혐의 없음. 그 다음에 그 형사건도 혐의 없음. 그래서 이런 것들 형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벌금형 관련해서는 재정 신청까지도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수원고등법원에서. 민사는 지금 남아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협회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산재를 하면 나라에서 70%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30%는 결국은 관리 주체가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협회 공제가 한번 해보자, 근로자 재해 상품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요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반 건설사들은 근로자 재해보면 다 들잖아요.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장도 저는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오산에서 그 경비원이 분리수거하다가 종이를 차곡차곡 싸서 이쁘게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소장님이 워낙 일지를 잘 해놔가지고 큰 사고는 없지만, 50만 원 벌금 선고유예. 그러니까 소장님은 선고유예도 난 억울하다. 이제 제가 50만 원을 또 선고유예 때문에 변호사는 사줄 수 없어서 우선 국선을 쓰자라고 해서 국선을 지금 붙여주고, 국선에서 만약에 그냥 선고유예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저는 선고유예만 돼도 괜찮은데 사실은 소장님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잘 안 되면 그때 변호사 사자라고 했는데, 현장에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아까 한영화 변호사 건이죠. 자치관리 아파트 1억 몇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했을 때는 어떤 이제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차. 그래서 취업 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된다.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뭐 이런 건들이 이제 노무 관련 건, 그 다음에 형사적인 건, 이런 거에는 경기도 중앙으로 요청을 안 하고, 제가 도의장 시절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연간 한 1,800만 원인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장님께서 주장했던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달랐고, 그 다음에 징계 의결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묵살된 것, 이런 것이 한영화 변호사가 참 잘 만들어서 반론을 한 게 다 이겼습니다. 자,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산에 이제 모 아파트인데 제가 이 아파트를 출근을 15번 했어요. 대학교 교수예요. 이제 한국아파트 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중임제가 다 있었을 때예요. 이 사람이 못하잖아요. 4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기존 회장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도장을 가지고 급여도 줄 수 있고, 용역비 결제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입주대표 그 사인한 거, 그 동대표 사인한 것도 위조해서 매월 중임제 그 전부터 했던 것까지 7년 동안 매월 240만 원씩 업무 추진비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CCTV 누가 오는지 다 감시해요. 관리사무실 입구에 소장님 방, 선거관리위원회 자기가 구성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장이 했다. 책상 드러내고 캐비넷 드러내고 소장 나가라. 그 다음에 위탁관리회사에다 얘기해서 위탁관리 해지. 경비원들이 다 자기 말 듣다가 안 들으니까 경비회사에 해지. 용역, 그 다음에 인력시장에 얘기해서 경비원 모집 공고 20명.
소장, 과장, 구인공고 뭐 이렇게 낸 거예요. 그걸 제가 15일을 출근하면서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황장준 협회장님도 첫날 오셨었고, 입주민이 무관심하니까 그 사람이 7년 동안 갑질을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구성한 게 입주민 아파트를 사랑하는 입주자 모임 이래가지고 50명을 나오게끔 이제 한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다. 10년차 하자보수까지 13억을 받아서 돈 쓴 건 하자보수는 개판이고, 모텔처럼 LED 만들고 문주 만들고 입주민의 권익이 재산권이 침해되니 가만히 있겠냐. 그런 글 다 써줘가면서 50명 모이게끔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장 바꾸고 이러는 것까지가 55일인가 걸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2018년도 사건이거든요. 다시 이제 중임제가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동대표 하려고 지금 되고 있대요. 큰일 나 죽겠어요. 소장님, 여기서 이 소장님 16회 소장님이신데, 월급이 그때 400 얼마였어요. 200 몇 세대 근무하다가 큰 단지로 가서 이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동조를 하시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셔서 싸움이 된 건데,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도청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거관리 동별 대표자 임기 싹 끝나면 전임자가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시행령에 담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했던 거 글씨 거의 안 바꿨어요. 오늘 오면서 바꿨는데, 관리사무소 조항 업무에 대한 부당 업무 간섭의 입주 대표 회의뿐이 아니고 입주민들이 또 엄청 하잖아요. 입주민 등을 넣어달라.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사실 신고 이제 의뢰해요. 사실 조사 안 나와요. 왜? 입주 대표 동대표들은 다 이 선출직인 구청장, 시장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안산에 그 김철민이 여기 주택관리사법 제정하자고 발의하신 분이 이러는 거예요. 중임제 제가 500세대 이상 안 됩니다.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직업 동대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반대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한 단지에 3, 4표가 있지만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은 1000세대면 3000표가 있다. 잘 못한대요. 그러면서 중임제가 다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요. 뭐 관련해서 이제 사실조사 의뢰하면 재가당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떠나서 조사해서 바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박상혁 의원 쪽에서 과태료가 좀 과하다. 지금 이제 1000만 원 이하는 있지만 시정명령해서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인 거예요. 그동안에 소장님은 죽어나요. 사실조사 의뢰한 순간 이조 대표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위탁사에 소장 바꾸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이번에 이제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건이 지자체에 생겼고, 그 다음에 소장님들은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거부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시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의원실에 넣어놨는데, 그 이제 언제 발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하나 나올 것은 이제 취업비리 관련해서, 지금 전북에서도 지금 이제 사건이 나왔지만, 주택관리사 보는 1000만 원, 사는 500만 원, 보천 4,500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비리 관련해서 법안 발의 좀 해달라고 제가 김기호 의원실에 갖다 줬습니다. 취업비리 관련 위탁관리회사는 이제 영업정지를 먹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위탁사 갖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 수원 남부경찰서랑 수사과장, 전복과장 다 만나봤어요. 근데 이게 뇌물수수죄가 주는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포 소지자들은 왜 자진신고 기간에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진신고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검사까지 동원했는데 이거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취직을 못 시켜주는데 60대 나오셔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300만 원 주고 취직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법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제 못된 동대표들이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법원 판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서 전임 동대표가 선출되기까지의 활동은 적법하다. 그거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동대표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 입찰의 방법 이런 건 입주민 투표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이제 나왔지만
이 안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55일 동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장을 안 주면 통장도 못 바꿔요. 그런 것도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협회랑 같이 해야 되는 건이다라고 봅니다. 관리사무소장 폭행 사건, 이거는 제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좀 넣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하는데, 소장님하고 이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한데, 자기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이분이 했나 봐요, 회장이. 근데 소장님이 글을 잘못 쓴 거예요, 이제 게시판에다가. 그만두기로 했으면 엄청 위법, 탈법, 부당한 업무를 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전출 가서 동별 뭐 대표자직을 사퇴합니다 이러면 될 거를 그동안에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 모독이 들어간 거예요. 정당한 거지만. 그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소장님 7시 반에 출근하는 소장님을 뒷다 그냥 해서 정말 사진도 제가 다 있고 병원도 다녀왔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죠? 소장님이 당하게 되는 그런 꼴인 거예요. 오래 계시다 이제 오래 아프셔서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뭐 그 몇 달 있다 나오셨는데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밖에 안 돼요. 난타질을 했는데도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이렇게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인가 봐요. 죽지 않을 정도 아니면 명예훼손 안 당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하다 이제 합의 보고 나오고 상습범이긴 해요. 네, 초범인 거예요, 초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또 관계된 게 또 있어요. 휴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단속직 근로자한테 세대 민원까지 시켰으니 나는 단속직 직원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이다. 3년치 월급 달라. 기가 막히죠. 다 지금 여러분 내 뒤에서 기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 하나, 그만둔 직원 하나 2명이서 8천 몇백만 원 임금 청구 들어온 거예요. 나는 시간의 수당 못 받았고 휴일 근로 수당 못 받았다. 단속직 근로자 2명이 3년 8천여만 원. 이것도 한영화 변호사가 지금 싸우는데 1심에서 기각됐어요, 걔네. 성남에서 지금 이것만 이겨봐라. 우리가 다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피고가 위탁관리회사죠. 그렇지만 그 소장님이 밤잠을 못 자죠. 8천만 원 들어왔는데 2심 싸우고 있어요. 오늘 오면서 제가 한영화 변호사님 통화를 했는데 잘 될 것 같다고. 이거가 잘 되면 여러분들 걱정 없는데요. 이제 이 소장님은 그걸 잘 해놨어요. 일지에. 본인들이 가는 거는 내버려둬요. 지시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시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판결문 내용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단속직 직원으로서 그게 주 업무가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어쩌다 생기는 일이었지. 단속직 직원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1심 판결문 내용이었어요. 제가 2심 이기면 뭐 이런 건도 있어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BMW를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타고 다니는 입주민이 주차를 아무데나 해놓는 거예요. 주차를. 그래서 건드리면 이제 관리사무소 와서 뒤집어 엎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스가 났는데 미아원이 기스 낸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CCTV 봐도 그런 게 없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온 거잖아요. 소장님이 글을 잘 써야 될 걸 게시판에다가 BMW 천안바가 나간 거예요. 해피임을 본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이제 이거 정보통신망 뭐 이용 촉진 뭐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5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국선 변호사 저희가 이제 신청하게끔 안내를 해서 잘 끝났습니다. 뭐 이제 광주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94세인데 입주자 대표 회장이에요. 여자 소장님이시고 막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월급도 얼마 못 받아가면서 위탁관리에서 제가 눈치 안 보고 가서 그 사람 사퇴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소송을 좋아해서 소송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로 4천 몇백만 원. 주민한테 이거는 독을 끼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오산 안양 2개 아파트 이제 위탁관리 이제 해지돼서 복구를 시켜놔서 소장님이 지금 근무를 잘 하고 한 단지는 지금 오산은 잘하고 계시고 안양은 소장님이 이제 다른 일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계약 그 수도권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위탁관리 최근의 유행. 자 도색이 오래 잡혀 있어요. 이제 도색이 1000세대.
도색이 잡혀 있으면 거기 자기에 맞는 그 회사를 줄 만한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공사 연결돼서. 16층 이상 화재보험 가입 시 저희가 이제 전기시설 손해 누출 특약이 안 들어져 있어서 1억 몇천 소장님 담보대출 받을 거 아파트에서 해줬던 거예요. 소장님들 이런 내용으로 다 화재보험 보통은 이제 전임자가 가입한 거 그대로 그냥 하시잖아요. 그죠? 살펴보십사. 이건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 사고예요. 변압기가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졌는데 소장이 다 할 수 없어요. 안전사고는 누가 빨리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더망에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 응급조치 이런 내용이고요. 화재보험으로 저는 다 처리 이제 했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 보통 변압기가 다 지하 2층만 이렇게 있잖아요. 변압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건축공사비가. 아스팔트 싱글 뜯어 날리고 넥산 날리고 계단에 있는 난간대 다 잘라내고 그래야지만 변압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변압기는 1,200만 원이는데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4,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저는 했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종합공제가 지금 많이 올라서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이제 100만 원 받으면 16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이 손해보험세 다 꺼려 하는 데가 지금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저도 이제 홍보부를 만들겠지만 여태까지는 이런 종합공제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쉽게 했잖아요. 인수 거부가 되잖아요, 이제.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느 소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1억 2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가 1억 1천이었대요. 그러니까 후불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주택에 만연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만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뭐 1,000만 원이면 할게 이제 옛날에 2,000만 원 해서 요거 같이 해가지고 우리 입주자 대표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 어떤 이제 업적으로도 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인수 거부가 된다. 사고가 많이 나오면. 경기도에서 이제 이슈가 또 됐어요. 격리교육을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제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퇴직금은 뭘로 줬어요? 평균임금. 근데 이제 상여금 들어가고 우리가 209시간 제가 들어오면서는 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훨씬 센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경기도는 평균임금으로 다 줬던 거예요. 거의 다. 두 가지 중에 높은 거를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금채권 3년. 이 노무사가 교육하고 나서 이제 똑똑한 격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해 보셔서 높은 걸로 지금부터 만약에 안 됐으면 소급해서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제 경기도회장 재임 시절에 6년 동안 했던 거 아마 선거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에 도색공사 관련권 잘 들어왔잖아요. 2억이 할 거가 뭐 4억 5천, 우리가 2.4배율로 달았던 거예요. 스프레이 공사할 때는 커튼을 채라, 방진막. 그렇지 않으면 롤러칠을 하든지. 그것을 2년 동안 송옥주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경기도 화성인데요. 그쪽에서 도와줘서 결국은 이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이제 깔때기 방식으로 조금 비산이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서 현실을 반영한 게 뭐 몇천억이 관리비 저감이 되는 거랍니다. 주차료 수입, 승강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비 상당액은 면세다. 그럼 실비 상당액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을 경남의 오주식 부회장하고 둘이 가서 4시간 반을 담판을 해서 기재부에서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료 수입, 승강기 수입은 면세다라는 게 공문으로 나왔었죠. 공동주택관리계약 관련해서 사실은 시행령 부칙 2조. 요번에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2016년도에 삭제가 됐는데, 시행령이 바뀌면, 시도지사는 2개월 이내 준칙을 내야 되고, 입주대표장은 4개월 이내, 그러니까 2+2잖아요. 준칙 2, 아파트관리규약 2. 4개월 이내에 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경기도청에 건의해서 사실은 부칙 2조가 17년도 8월인가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경변 인권 존중 나오면서 얘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3개월 이내 우리 5월 며칠까지 관리계획 개정했어야 됐잖아요. 요거는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개별 단지에서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고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관리계획이 잦은 개정으로 책자 인쇄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부치 기조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지금 제한경제에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하죠. 옛날에는 일반경제만 됐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 잘하는 업체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조항인 것 같다라고 해서 2015년도에 반영이 됐죠. 정기 직무고시 됐고 그다음에 공인회계감사 100시간이었었어요. 16년도인가 100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됐죠. 100세대하고 1000세대의 회계감사가 10배가 많은 게 아니다. 그 논리를 핀 거예요. 고리서 많이 주고 수납하는 것만 많지 100만 원하고 100세대하고 1000세대는 전표상의 금액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감사가 1000세대에 10일이 필요 없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100시간 철회가 된 거죠. 철회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면서 300~400만 원 가된 회계감사비가 130만 원 언저리로 되다가 지금은 아마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개선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2년이 걸렸어요. 도세공사 관련해서 시행규칙 하나 바꾸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사실은 관리비에 관계된 것은 입주대표 연합회나 또 관리 주체로 모인 관리협회나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의장 하면서 이런 거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대한주택관리사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원의 권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입주민의 어떤 권익 보호를 해서 공공성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협회에서 제도 개선하는 것들은 국토부가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그 전에 이랬었어요. 관리규약 준칙, 그 시행령 부칙 2조에 4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칙은 2개월 이내, 입주대표에는 4개월 이내. 이게 2017년 8월 16일 날 이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관리규약 준칙 사실은 5월 달에 위에 내용이었으면 안 했어도 되는데 이제 밑에 다시 또 부활이 됐어요. 삭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그 개정되기 전에 바뀐 것들은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만 낼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개별 아파트에서는 안 해도 되는 내용 개선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정기직무고시 이렇게 16년도부터 이제 이슈를 만든 게 4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4년. 그래서 국토부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공동주택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자 승강기, 그 다음에 소방 다 어디예요? 어린이놀이시설, 행안부, 그 다음에 전기, 산자부. 우리가 한번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도색은 또 환경부 관련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입법 예고되고 법이 하나 통과되면 개선하는 데까지가 3~4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국토부는 뭐 했냐. 그러니까 뭔가 나올 때는 협의체가 조금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좀 살펴달라라는 내용으로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경기도 기술자문제도 건축 시공, 승강기, 조경, 기계설비, 건축 구조, 소방, 토목, 전기통신, 최근에 이제 9번째로 교통사고 예방까지 공사 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9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경기도권 이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경기도회만의 차별성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좀 경기도 하면서 경리들하고 소장님들한테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격리가 무슨 관리규약이 뭔 필요했냐를 다 이런 거 좀 해줬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만 해준 것이 아니고
상담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 하시는 분인데 정년이 돼서 제가 상담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6년째 상담만 하고 있고, 하나콘도 2개 있어서 1년에 한 70일, 80일 정도 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쪽 회원들을 위해서 자체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같은 경우 여름에는 경기도는 한 달 정도 이제 강원도 평창이나 서해안 쪽에 한 달 이렇게 통으로 빌려서 회원들 일부 부담하고 도회가 부담하고 해서 휴양소를 한 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의 감사가 이선미 도회장이 6년 하면서 공약을 잘 지켰는지 못했는지 이런 내용을 경기도 감사 보고서에 써준 내용을 제가 한번 책에 실은 거고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도회 임원 선거 협회에서 제일 먼저 세 측 바꿔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정의원의 동호회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지부 교부금은 이제 제가 도회장 되면서 23%에서 28%로 경기도 같은 경우 지부가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당 54,400원씩 주고 있고, 도회는 81,600원 갖고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 고충 처리는 제가 6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호사 지원, 변호사비 지원, 노무사비 지원 통해서 전국에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는 많은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장기 수성 계획을 어떻게 하면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 시도회장님도 모셔놓고 TF팀 회의 많이 했습니다. 73개로 항목은 줄었으나 여러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게 수선 유지비가 맞는지 장충이 맞는지 이름의 정립요일 왜 관리규약에 넣어서 장기수선 계획서 검토 조정만 하면 관리규약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국토부랑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법령 바꾸는 거 한 6곡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해도 아마 광주광역시도 그 행여가 받으라고 하나요? 근데 교체라는 것은 행여가 사항이 없는데 파손 철거를 보고 지금 행여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가 안 받거나 소유자 동의 행여가 안 되면은 승강기 교체 못하면은 과태료 처분은 누가 받나요? 주민의 안전은 어떻고? 그래서 그 행여가 승강기 교체 공사 관련한 사항도 장기 수송 관련해서 법령 개정해달라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관학교 넘어가고요. 감사 의견은 아마 이제 서 회장님도 이런 내용에 삼면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높이 평가. 경기도가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이제 하여튼 저도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 지키려고 그랬고, 경기도 운영 세치, 정관,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좋은 평가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회관 건립하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땅 사는데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시가 해야 된다 그러면, 2018년부터 이제 회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020년 1월 30일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수원역에서 1.2km.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건축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보니까 1, 2, 3, 4, 5, 6, 한 9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도 없이 18억 7천에 이제 입찰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이제 이렇게 3억 원의 수익을 낸 거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었던 거예요. 교육도 못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2억 원이었는데 3억으로 한 1억 정도가 행사 안 하면서 좀 아껴진 것 같다.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설문조사부터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 주택관리사에 날 때 경기도에 회관이 필요하냐. 근데 경기도도 이제 남쪽, 북쪽 워낙 이제 광활하기 때문에 북쪽 회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 남쪽에 만드니까. 미안함은 있어요. 18년 5월 25일 날 주택관리사의 날 회관 건립 설문조사해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TF팀이 구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월 달에 운영위원들 전체 다 모인 곳에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회관 건립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19년 1월 달에 진행을 해서
개찰 조서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공고를 했습니다. 2등이 없으면 제가 또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할 건데요. 1등하고 2등하고 18억 7,500, 18억 1,000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차이가 나게 받았습니다. 경기도 이게 이제 또 협회 부동산 건립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협회 정관상 또 협회 총회 의결사항이에요. 경기도 정기총회에서 의결 받고 그다음에 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서 12월 달에 충남대에서 하는 정기총회 때 의결을 받아서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의 승인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도 조그만 회관이라도 구입을 하시려면 올해 정기총회 때 일단은 받아 놓으시고 내년이든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제 작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계하고 감리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은 차기도 회장님이 해야 차기도 회장님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설계 감리가 1억 원이 들어간대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 중에서 건축의 조예가 깊으신 분, 또 아들 중에서도 건축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설계 용역을 하면 1억 원이 아껴지는데 왜 그걸 하느냐라고 딱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무리하게 할 것도 아니고 차기 임원진에서 이렇게 이제 땅 사놓은 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졌죠.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쭉 로드맵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대구시에가 15억인가 이렇게 지금 이제 회관 건립을 건물을 샀죠. 사가지고 지금 3억 정도가 이제 빚이 남았어요. 공제사업단에서 빌려가고 굉장히 이제 협회 17개 시도회 중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 또 이제 혜택도 받은 거죠. 대구가. 부산은 조금 좀 외곽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크게 향상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광주시에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8억 7,500이 금년 11월 30날 이제 마무리가 되면 토지 구입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8시 20분이 됐는데요. 광주시 시회랑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회관 건립 이런 돈이나 또 이제 지부 교부금 주는 거 또 경기도는 워낙 넓다 보니까 운영위원들 오면 이제 출석비도 1급지, 2급지, 3급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각 17개 시도회가 다 다른 모양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더분들은 다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또 투명한 시도회 운영을 위해서 애쓴다. 그 다음에 그 길에 시도회장이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다 힘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지부장님들께서 각 지부 회원들을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연일체가 돼야지 시회가 발전이 되고 또 그런 17개 시도회가 모여서 협회가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내년에 대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이제 시끄러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었어요. 이제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17개 시도회 분해해가지고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버스로 하나. 그러니까 법에 어린이집 임대료 뭐 5%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법으로 막 가있고 관리개혁에 다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협회는 이제 제가 시도회장님도 부담 주기 싫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아는 분이랑 갔다 왔는데요. 늘 어려울 때 이제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몰제도 우리가 다 이겨냈고 법정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본회 직원들도 이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커왔습니다. 그 길에 회원 여러분의 희생도 있었고 또 협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못 항해를 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질책을 주시고 또 방향성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구회생으로서 많은 그 경험은 여러 선배님들보다는 적을 수 있으나 회원과 제도를 바라보는 제도만큼은 제가 정말 처음처럼 제 임기 동안 또 우리 서 회장님의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도와 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강의라기보다는 소통이었다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거 협회 운영이나 또 있으시면 과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세요. 배고프신가 보다.
협회가 이제 31년이 됐잖아요. 31년이 됐고 그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을 제가 막 하고 싶은데 반대 세력이 또 많아요. 전하연, 또 관료협회, 또 관료협회는 법정단체가 만들려고 맨날 국회의원 방을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공인회계사 또 어떤 그 단체, 회계사 단체에서는 자기네 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 그 저지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하여튼 잘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서 조호섭 의원도 이제 같이 만나 뵙고 법안 발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법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황 회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 국회에 만들어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다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의지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인 거예요. 주무부서. 국토부가 반대를 해요. 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다시 거기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딱 빼고 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내용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듬어서 다시 발의할 것 준비는 우리 연구원의 김용환 원장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는 놨어요. 그게 이제 금년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왜냐하면 템포 조절이 막 법안이 막 나오니까 국토부는 이제 싫어하죠. 자기네 템포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좀 발의하려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요즘에 기계 설비 관련해서 네네. 상임을 해야 되는데 네네. 2000세대 이상. 네네. 5년. 협회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를 조금 하시려고? 기계설비협회 부회장이 상근이에요. 기계설비협회 회장은 사업자인 거예요. 사업자. 8천 그 기계설비 회사가 8,000개가 있대요. 8,000개가 있고 부회장이 상근인데 국토부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김용환 원장님하고 제가 만나고 왔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초급 정도는 일정 시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승급하는 제도.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분들이 자격증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교육만 있어야면 초급은 줄 수 있는 것을 승급제도죠. 그걸 이제 하반기부터 하려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1,500세 이상의 지역난방, 이런 데는 중앙난방, 지역난방은 기계과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소장님들께서 이래요. 제가 도장공사, 전기직무고시 돈 아낀다고 막 다니잖아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왜 그것을 도회장이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냐. 왜? 우리는 법이 바뀌면 법기된 대로 관리비가 비싸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이 있고, 하나는 현실과 안 맞는 법이 자꾸 나오니까 눌러달라는 사람이 있고,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눌러가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거고요. 기계설비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장님이 다 할 수가 없고 전기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좋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나라가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고 법이 그런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수장님들은 1,500세대 이상은 상근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대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주를 하라고 하는 게 지금 한결같은 얘기예요. 국토부나. 근데 전기 우리 안전대행 다 그 외주 주면 상근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정 세대까지는 잘라서 그런 부분들은 상근이 없이 외주 주는 게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잠실에 5,000세대가 있다. 저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도 없고 그런 데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5년 차 이상 아파트에 뭐 기계 설비가 특별히 없는 데는 예외로 주는 그런 것들도 개선시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좀 많이 알지 않나요? 소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 행사도 없고 지부 행사도 없고 많은 단절감은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나 이제 협회도 온라인 동영상 회장님 잘 하시는 것처럼 영상 제작도 할 거고, 이제 하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회가 똑같은 교육으로 분기별로 한 2시간씩은 그 교재를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제 노무 사건하고 해서 이제 2가지 꼭지로 좀 준비를 3, 4분기 준비하고 있고요. 4, 4분기 거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17개 시도회가 바빠요. 시회장님들이 살림하면서 강사 섭외해서 교재 만들고 돈도 많이 못 들이면서 그래서 조금 17개 시도회가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저기 질문하세요. 네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요. 예. 아, 그거 저기 11월 달에 우리가 그 이경숙 소장님 피살되고 나서 국회에서 우리 막 삭발했잖아요. 그때서 이제 빡빡이가 됐는데 이게 7개월 자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손도 많이 안 가고 미장원 안 가도 되고 돈도 아끼고 굉장히 이제 커리어 우먼 같다 그래가지고 요 머리 고수하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더 길러서. 예. 이게 7개월 자란 거예요. 옆에 이렇게 좀 다듬어 가면서. 예.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죠. 그 소장님 이번에 이제 17년이었잖아요, 형이. 전국의 여러분들 다 도움으로 15,440명이 이제 탄원서 내서 이제 같이 갔었어요. 고등법원에 이제 3년 늘어서 20년, 그렇게 이제 형을 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정신병자 같죠. 그 CCTV로 그 건도 다 사실은 있는데 이제 공개를 너무, 흉해서 10몇 개 이렇게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거죠.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가서 그냥 했으니까. 그게 뭐, 그거잖아요. 소장님이 이제 격리겸직을 하시는데 뭔가 이제 자꾸 소장이 부정한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계 처리 기준, 뭐 감사 기준, 사업자 선정 지침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건들이. 격리겸직 소장님들 또 남자 소장님이 격리겸직을 하든 또 20만 원 주고 외주를 주든 저는 이제 뭐 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이게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는 겸직보다도 뭐 반나절 근무를 하든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 CCTV 그 소장님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긴급신 딱 켜는 거래요. 평소에 꺼놨다가. 그래서 관리사무소 옛날에는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이제 나를 보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런 사건이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야근 사람들은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평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소장님이 밀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전 장면에서 소장이 밀렸는데 그래서 못 싸웠어요. 그런 건들이 뭐 경기도의 사건 사고를 얘기하면 뭐 이를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LH 아파트의 갑질이 대단합니다. LH 임차인 고대 법대에 나온 임차인이 이 사람 요즘에 이제 전자소송을 하잖아요. 앉아서 맨날 그것만 쓰는 거예요. 명예훼손, 왜 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냐, 뭘 어겼냐 해서 50건 이상의 형사건으로만 지금 소장님도 반대로 뭐 준비 서면 내야 되죠. 뭐 50몇 건 그런 아파트도 있고 또 그 정문 차단기를 임차인 대표회장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차량 등록증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주차비 수익, 업체한테 받는 주차비 수익 350만 원씩 다 편취를 해도 LH에서는 그 사람 퇴거 명령도 못 하고 지금 이제 임대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좀 퇴거를 하면 좋겠는데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최근에 골중 사건에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 소장님 한 분도 죽고 싶다고 막 그러셨고 부천에서 여 소장님 이제 작년에 자살하신 건데 우울증이에요. 이제 1기 신도시 중동 뭐 고양시 이런데 이제 배관 급수계 배관 교체 공사하는데 이제 감사인가 시설이사가 자기 하나 업체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부딪히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모멸감도 소장님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남편 뭐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울증 약을 드시다가 그날 이제 안 드신 것 같아요. 출근하시면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경기도에 뭐 그런 거 많아요. 또 승강기 교체 공사하면서 이제 그 고철 판매 금액이 비싸니 싸니 갖고 소장님이 또 이제 잘못된 경우도 있고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는데 또 회장이 업체 끌고 들어와서 소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로 화장실에서 그냥 쓱 이렇게 쓰러져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현장에 경비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비법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소장님의 죽음은
내 아이 죽음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 요번에 그 여자 수장님도 아들이 조용히 하고 싶다. 연합뉴스 기자 데리고 가서 제가 1시간 설득을 한 거예요. 여의도 커피숍 가서. 싫다는 거예요. 조용히. 소장님들의 사고는 다 조용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경비업법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국토부랑 계속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 있어요. 10월 21일부터 지금 시행이잖아요. 경비원 업무 범위. 예. 택배, 차량 관리, 그 다음에 분리수거, 간단 쓰레기. 하나가 이제 좀 세모이긴 한데 이제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행정보조 업무. 그거 뭘까요? 게시판 띄고 붙이는 거. 그걸 이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순찰의 일종이다. 현관에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후레쉬 갖고 다 보지 않냐. 날짜 지난 거 띄고 게시하면서 일하면서 순찰 돌면서 붙이는 거.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된다. 단 우리가 선거할 때 이렇게 동의서 받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우리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한 7, 80%는 그 5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관련해서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고가 나와야 로드맵상 10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업무 시간이 뭐 경비 그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에서는 그런 업무 5가지가 70%다. 그러니 우리는 감시적 적용 제외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업무냐. 설득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업무가 많다 보면 노동부에서는 적용 제외가 불가하다고 하고 그럼 적용 제외 안 되면 관리원으로 가서 이게 다 잘라버릴 건데 고용에 문제가 되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이 3주체가 아주 그냥 팽팽한데요. 천준호 그 강북군가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기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다 아킬레스 건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마 국토부 의지대로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5가지 업무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 아마 그 정도만 되면 현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풀 뽑고 예초 작업하는 것은 이제는 외주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주. 예, 기존실 직원들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업무 줘봤자 1시간 하고 나서 막걸리 사줘야 되고 빵 사줘야 되고 우유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 뭐 오전 오고 다 따져서 3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괜히 미안해하고 외주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형으로 짓는 단지들은 다 주차장에 또 지상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적용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80세대 근무할 때 매달 330만 원인가 수지 이렇게 이제 줬어요. 다 외주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안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하여튼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할 때 입주자 등 동의받고 뭐 입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 수의계약까지도 그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근데 관리회사 단체가 안 나서요 이거. 네. 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들 괜히 입찰 가서 문제가 될까봐 막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막아 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늘 단지도 많이 발전시키시고요.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위해서 부원도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뛰어다니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